일반 동일대의 방역은 그 동에 방역을 해야 될 일이 생기면 새마을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가 합심하여 그 동에 배치된 화물차를 끌고 바로 방역을 나갔습니다.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. 그러니까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. 지금 주민들은 방역을 요청합니다. 마스크를 원하고 손소독제를 원하고 실내의 여러 곳곳을 닦을 수 있는 소독제를 원하고 그리고 내 집 앞에 그 주변에 자영업 하시는 가게들은 그 주변이라도 아니면 그 식당 안에라도 스스로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그 외의 지역은 동에서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. 그런데 광역동이 변하고 일반동으로 가고 일반동에서 광역동으로 바뀐 행정체제가 바뀐 이후에 지금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점이 방역이라고 합니다. 이번 기회에 그런 불편한 민원사항들이 무엇인지 우리 시에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그 사항이 무엇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산에 있어서 경제적 편익이 1638억이라고 했고 잉여 인력이 27억 절감된다고 했습니다. 그리고 국도비는 80억을 받겠다고 했고 그래서 총 따지면 1745억 원의 편익과 플러스 경제적 이익이 있다고 했습니다. 시민들에게 좀 더 낱낱이 실제적 경제 이익은 어떻게 되고 경제적 편익은 어떻게 되는지 구분하여 그 이익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제가 그때 당시에 홍보물을 통해서 본 거는 주민수건사업으로 인해서 동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그의 42억 원을 동장의 권한으로 예산 편성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. 그 돈은 어떻게 되었는지, 그 내용은 어떻게 되었는지, 그거는 실제로 있는 이야기인지,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, 아직 안 되었다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낱낱이 분명하게 그냥 편익이나 이익의 수준이 아닌 실질적인 내용으로 돈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 최근에 지금 사전투표소 및 여러 가지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. 이번에 광역동으로 빌어진 사전투표소 문제와 선거운동 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어떻게 해왔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이며 다음 선거까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현역 민주당 의원들께서 계시는데 왜 안 되었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그 과정에서 우리 부천시는 무엇을 했는지 낱낱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. 두 번째는 영상문화단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몇몇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. 왜 우리는 감정평가를 공개하지 않았을까? 근데 지금 돌이켜서 보니까 다시 궁금해졌어요. 왜 감정평가를 공개하지 않았을까? 원래 우리가 공모에 의한 수의계약서를 할 때는 당연히 수의계약을 위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우리는 감정가 공개를 해야 됩니다. 그리고 그거를 평가하고 시가에 따라서 평가하고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는 왜 안 했을까? 모든 공유재산을 팔 때는 다 했는데 이번에는 왜 안 했을까? 궁금합니다. 어떤 법적인 하자가 분명히 없다고 하더라도 그 법적인 하자가 아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이번 계약이 어떻게 다르기에 안 했는지 그리고 그 부분을 우리가 모두가 공정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그런지 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왜 안 했는지 무엇을 근거로 안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걸렸던 내용들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소상히 밝혀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감을 가지고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서로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.